아름다움 수집일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화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아름다움 수집일기의 주인공은 책의 말들을 수집한 이 작은 노트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1일까지 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날 읽은 책 중에서 인상 깊은 구절, 한 구절을 적고 그 밑에 짧은 단상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글은 시와 그림책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는데 2022년도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들 중에 시와 그림책 모임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시집 한 권, 그림책 한 권을 느리게 아주 천천히 읽는 모임인데요. 로버트 블라이 시인의 그 글귀를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슬픔과 감사로 가득했던 장례식은 어린 하우게가 세를 받은 계곡 아래 성당에서 있었다. 말이 끄는 수레가 그의 몸을 싣고 산으로 올라갔다. 작은 망아지가 어미 말과 관을 따라 내내 행복하게 뛰어갔다. 올라브 하우게 시인의 어린 나무의 눈을 털어주다라는 시집의 뒤에 실린 임성기 번역가의 글 중에서 따온 글귀예요. 제가 밑에 뭐라고 적었냐면 슬픔과 감사, 죽음과 삶, 어른과 아이, 끝과 시작, 공존하는 삶의 커다란 원, 순환의 고리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망아지처럼 행복하게 뛰어가는 것이라고 적었네요. 장례식 풍경인데 망아지가 어미 말을 따라 행복하게 뛰어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 시인의 그 글귀에 가슴이 뭉클하면서 죽음의 어떤 그 순간에도 주위를 둘러보면 그 슬픔과 상실과 어떤 공허감을 위로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구나라는 어떤 굉장히 큰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억해 두고 싶어서 적어둔 글귀입니다. 1월 3일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사진 에세이가 새로 나왔는데요. 제목이 내 작은 방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내 작은 방에서 비롯된다. 내 작은 방은 내가 창조하는 하나의 세계. 여기가 나의 시작, 나의 출발이다. 제가 이 글귀를 적어 놓은 이유는 작년 12월에 정말 많이 바빠서 늘 눈뜨고 볼 수 없는 엉망진창인 책상에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정리되지 않은 책상을 볼 때마다 제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정말 가지런하게 늘 정리정돈을 잘하는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열망에 사로잡혔는데 내 작은 방이 내가 창조하는 하나의 세계고 여기가 나의 시작이자 출발이라면 단정한 모습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단정한 삶을 꿈꾼다. 책상의 단정함, 관계의 단정함, 마음의 단정함. 나는 소망한다. 단정한 삶을. 삶이라는 거창한 화두를 가지고 단정하게 살아야지라는 건 어렵지만 내 작은 방을 단정하게 만드는 것, 내 작은 책상을 늘 가지런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관리하는 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1월 5일에는 크리스티앙 보뱅의 작은 파티 드레스에서 옮겨 적은 글귀가 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하는 고민들을 좀 돌아보게 해준 글귀입니다. 당신의 눈 속, 삶의 저변, 즉 근원에 가닿는 또 다른 독서만이 당신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당신 안에 자리한 책의 뿌리로 직접 가닿는 독서. 하나의 문장이 살 속 깊은 곳을 공략하는 독서. 이 문장이
제가 1월 1 일부터 쓰기 시작한 이 작은 노트에 얼마나 적합한 문장이었는지요. 그래서 정말 기뻤고요. 이렇게 제가 제 단상을 적었습니다. 파편적 독서, 급하게 읽어 치우는 책들, 남들을 따라가며 맥락 없이 읽는 책들, 내 안에 고이지 않고 금세 말라버리는 문장들, 돌바닥에 뿌려지는 언어들,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천천히, 오래, 여러 번 읽는 책, 단단한 사유로, 정갈한 글로 남겨지는 책의 뿌리에 가닿는 독서.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저에게. 나는 과연? 굉장히 부끄러운 어떤 생각들이 밀려왔고요. 이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문장 하나를 오래 붙들고 사유하면서 책의 말들이 제 삶을 체화되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책의 말들을 수집하려고 하고요.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리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월 9 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수집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들면서 많은 질문을 적어 봤습니다. '왜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걸까?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떤 채널이 되어야 할까?' 다이어리에 이 질문들을 적고 답을 하고 싶어서 여러 그 문장들을 끄적이다가 제가 좀 흡족해지는 어떤 문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아름다운 수집일기가 이 채널이 좋은 질문을 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살다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한 주를 계획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다이어리를 쓰면서 항상 제가 제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질문에 답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고민한 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 저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인데, 제가 편안하게 저의 일상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읽은 책,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거기서 길어 올린 좋은 질문들을 나누는 채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문구를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 에릭 와이너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69 쪽에 나온 문장인데요. 깊이 있는 질문은 느리고 더 깊이 침잠한다. 제대로 질문을 살아갈 때 저는 질문이 저를 덮치게 둡니다. 그러면 이런 깊이 있는 질문의 상태가 자연히 변화를 불러옵니다. 질문을 살아요? 네, 질문을 사는 겁니다. 오랜 시간 마음 한구석에 질문을 품는 거예요. 질문을 살아내는 거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해결책을 찾아버려요. 이 내용은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는 법이라는 챕터에서 적은 글귀인데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채널, 유튜브를 시작하며 한 결심. 좋은 질문은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고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사고의 주도권을 질문을 받는 자에게 넘겨 스스로 답을 찾게 돕는다. 남들이 하지 않는 세심하고 날카롭고 창의적인 질문을 할 것. 이렇게 적어 놨어요.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싶고요. 책을 읽으면서 항상 훈련하는 것은 질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자가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그걸 수용만 하는 독서를 오래 하다가 지금은 저자가 질문하면 저도 질문하고,
저자가 한 이야기를 토대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주로 독서 모임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한 주 동안 살아간 이야기를 쭉 정리하고 앞으로 또 살아갈 새 한 주를 계획하면서 좋은 질문들을 서로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조금은 어제보다 괜찮은 내일을 위해서 현재를 충실히 사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라는 수많은 책에서 이야기했던 좋은 삶의 원리로 많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수집일기는 아름다운 것들만 찾아내는 기록이 아니에요. 아름답지 못한 것, 이해되지 않는 것,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어떻게든 나의 삶의 일부로 여기며 끌어안고 잘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살아낸 흔적을 어딘가에 꼭 기록하시고 그 기록한 것들을 들춰보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어떤 동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을 수집해 보고 싶으신가요? 한 곳에 차곡차곡 담아두고 싶은 소중한 무언가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저처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